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HLB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조금 답답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자, 인내하자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미국에서 이제 CPI를 발표를 했죠.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반 하락을 했지, 어떤 악재나 어떤 이슈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의 일부 조정에 동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러면 향후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은 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HLB에 대한 이슈와 재료,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년에 24년 4월 16일 날 허혜민 연구원 올해보다 내년 유한 HLB 알테오젠 글로벌 도약 기대주. 자, 이 허혜민 연구원이 누구냐면 키움증권이에요. 자, 키움증권의 베스트 애널입니다. 자, 바이오 제약의 베스트 애널이 올해보다 내년, 즉 25년에 글로벌 도약으로 기대되는 기대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탑 20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유한양행 HLB 알테오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알 수 없지만, 즉 24년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여의도 제도권에서 인정을 한 거죠. 그쵸? 자, 항암제 신약 단계별 확률을 살펴보면 허가 신청 단계에서 승인이 될 확률은 얼마? 92%. 승인될 확률이 92%다. FDA에서 승인을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승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도약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글로벌 탑 20가 되는 그런 시총이 얼마냐면 여기 적어놨습니다. 117조예요. 117조. 자, 그러면 지금 키움증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FDA 승인이 나면 글로벌 탑 20에 들어갈 수가 있고, 시총은 얼마? 117조가 된다. 그러면 지금 시총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배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키움증권. 즉 여의도 제도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서제약을 한번 볼게요. 항서제약을 보시면, 자, 칼렘 리주밥을 만들고 있죠. 칼렘 리주밥. 얘랑 지금 리보세나립의 요거 병용요법을 FDA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요때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요때가 언제냐면 리보세나립을 HLB에서 개발한 리보세나립을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했을 때요. 판매를 시작하면서 대략 5.78배, 즉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6배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칼렘 리주맙을 판매를 시작하면서 다시 여기서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총 얼마 갔습니까? 12배 올라갔어요. 12배 올라가면서 시총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총이 120조가 됐어요. 120조. 자, 그러니까 지금 키움증권에서 얘기하는 게, 야, 100조는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FDA 승인이 나면. 그쵸? 자, 왜냐면 그러면 키움증권에서 뭘 받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뭐냐, 리보세나름은 적응증이 확장된다. 뭐냐면 이걸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리보세나름과 칼렌리주맙의 병용요법은 지금 간암 1차 치료제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향후에 간암 2차 호치킨 림프종, 위식도암, 비인두암, 비소포폐암, 간암 1, 2차, 위암, 이런 등등등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단순하게 간암 치료제로 나오는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렇게 확장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100조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지난 1월 31일자를 보시면 HLB 간암 신약 칼렘 리주맙, 요거 이제 항서제약이죠. 파트너사 항서제약이 CMC 지적사항을 보완 완료했다라고 했어요. 자,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이 1월 24일이에요. 1월 24일 칼렘 리주맙 제조 품질 관리 CMC에 대해서 추가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즉
CMC 실사, FDA에서 CMC 실사를 할 때 지적받은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완료 보고했다. 더 이상 지적할 게 없어요. FDA에서 이제 더 이상 딴지를 걸 게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FDA는 HLB 간암 신약에 대해서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3월 20일, 푸드파가 이제 3월 20일이죠. 신약 허가 결정을 한다. 자, 그래서 1월 24일 날 지금 보완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래서 미국의 자회사죠. 엘레바에서 이제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요 이제 엘레바 지금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이제 프레스 릴리시즈 앤 뉴스, 이제 뉴스로 보도를 한 겁니다. 보도를 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보도 내용을 볼게요. 좀 확대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레바는 HLB 자회사, 미국의 자회사죠. 미국 자회사고요. 예, 미국 자회사. 이거는 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보도가 나온 거, 뉴스가 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 건데, 이제 HLB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미국에서 유통을 하죠. 유통 담당이죠. 그쵸? 엘레바 테라피틱스 announces the formulation and members of scientific advisory board.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온 거예요. 요 내용이 뭐냐면, 요거는 좀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석을 해보면 이제 이게 1월 27일자로 이제 뉴스가 나온 건데,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과학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을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1월 27일이죠. 자, 그러면 1월 24일 날 항서제약에서 CMC에 대해서 보완 서류를 제출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1월 27일 날 요거를 발표를 했고, 이게 뉴스가 나온 거죠. 그러면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발표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자, 간세포암, 간암, 항암제에 대해서 출시를 준비한다. 출시 준비를 위해서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나와 있죠. 자, 출시를 준비하기 위해죠. 출시 준비. 그러면 뭡니까? 이미 HLB 내부적으로는, 또는 엘레바 입장에서는 FDA에서 승인이 난다라고 보는 거죠. 승인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시 준비에 대비해서 지금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FDA 승인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죠?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류가 난다라고 보는 거죠. FDA 승인 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뉴스가 나온 거죠. 2월 6일날 보시면 HLB 간암 치료제 이르면 2월에 FDA 승인 결과 발표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쵸? 2월에. 그러면 예전에도 녹십자에서도 한 달 먼저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3월 20일이 아니라 2월 20일경에 FDA 승인이 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좀 중요한 이슈를 말씀드릴게요. 신한증권하고 JP모건 창구를 통한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어요. HLB에 대해서 신한증권 그리고 JP모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냐, 한국거래소에 지금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향후에, 그렇죠, 불법 공매도들은 빠르게 청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급적으로도 큰 폭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리보세나립이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목표 매출 및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27년에 한 2.4조 정도의 매출, 영업이익 한 2조 정도. 자, 그리고 29년이면 대략 3조 1,0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조 6천억 정도.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LB에서는 리버세너립의 시장 가치를 한 17조로 봤어요. 그러면 주가로 보면 한 14에서 1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1차 저항이 될 거라고 봐요. 1차 저항이 될 거라고 보고,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27년 영업이 2조 내에 POR로 한 20배를 적용하고 요걸 주식수로 나누면 30만 한 4천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 계산상. 시간가치 할인 2년 후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영업이기 때문에 2년 후 시간가치 할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28만 5,578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 27에서 28만원 또는
28에서 한 29만 원이 뭐다? 2차 저항 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2차 저항 라인들 잘 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HLB가 내년까지 세계 신규 항암제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어요. 간암, 선항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당간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HLB 제2의 키투르다 개발 추진. 자, 키투르다는 블록버스터급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인데 얘가 머크라는 회사가 만든 약이에요. 근데 얘가 면역 항암제라고 했죠. 항암제. 면역 항암제인데 연매출이 40조가 나와요. 이거 하나로 모든 암에 써요. 모든 암. 거의 모든 암에 쓰이는 약입니다. 이걸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향후 주가 올라가는 중요한 재료라고 봐요. 자, 그래서 저는 키움증권에서 작년에 그래서 100조 이상으로 시총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오타가 났는데 이제 2025년입니다. 올해 3월 내에 간암 신약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선항암 치료제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 등재 및 상업화입니다. 상업화. 상업화는 뭡니까? 임상 진행하겠다. 이게 아니잖아. 시판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판매 들어가겠다. 선항암에 대해서. 당간암 치료제 연말까지 NDA 임상 신청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중요합니다. 암종 불문 모든 암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한 항암제를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키트루다 같은 거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리라푸그라티닙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 후보 물질 이름입니다. 암종불문 치료제로 개발. 그래서 27년 이후에 키트루다 이후에 암종불문 치료제 시장 선점이 목표다. 2017년도에 키트루다가 나온 이후에 이걸 넘어가는 면역 항암제가 없어요. 이걸 넘어가겠다라는 건데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리라푸그라티닙 릴레이 테라피틱스에서 도입을 했어요. 기술인을 했죠. 기술 도입을 한 거고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당간암 치료제로 이제 임상에 진행할 예정이고 NDA 진행 예정. 중요합니다. 1차로는 당간암인데 암종불문 치료제로 임상 확장하겠다고 했어요. 확장하겠다. 릴레이 테라피틱스에서 임상을 했죠. 그렇죠? 결과가 있으니까 기술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릴레이 테라피틱스에서 임상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당간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암에서 효과를 확인했어요. 뭐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식도암이라든지 등등등 다양한 고용암에서 효과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1차는 당간암 치료제로 개발을 하지만 자, 이걸 확증을 해서 암종불면의 치료제로 만들겠다,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 추가 환자 모집을 통해서 암종불면 치료제 잠재력을 입증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26년까지 세계 신규 항암제 확보와 함께 암종불면 항암제 개발을 통해서 항암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라푸그라티닙은 정말 암종불면 치료제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HLB는 추가 임상을 통해서 이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로 보세요. 자, 머크의 키트루다입니다. 키트루다의 매출이에요. 매출 추이예요. 요게 언제냐면 21년도 4분기예요. 자,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작년 24년입니다. 1, 2, 3, 4분기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죠. 작년에도 계속 늘어나죠. 암종 불문이니까. 그래서 머크의 키트루다를 보시면 글로벌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고 연매출이 40조를 이미 초과 달성했어요. 27 또는 28년에 돌파할 걸로 봤는데 이미 초과 달성했어요. 그래서 뭐다? 이제 작년부터 키움증권에서 이것 때문에 시총 100조를 보는 게 아니냐. 저는 향후에 리라푸그라티닙에 대한 임상이 진행되고 그러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를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트리거다.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